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의 분통하고 기가 막히고 원통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연금이 나오니까 연금소득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주택연금은 연금소득이 아니고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채무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평생 대출을 매달 받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매달 받는 연금액, 대출금이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데요. 과연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연금을 받고 나서 대출 이자를 바로 낸다면 단리 이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의 연금액을 받았다. 그러면 연 5.2% 월복리지만 첫 달 이자는 8,700원에 불과하죠. 이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둘째 달에 받는 연금액에 대한 이자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첫째 달과 합쳐서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400만 원에 대한 17,400원의 이자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내야 하는 이자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8,700원이죠. 세 번째 달에는 26,1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달에는 52,200원이고요. 열두 번째 마지막 1년에는 104,4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1년 동안에 연금은 1억 5,600만 원을 받았는데 1년 동안 내야 되는 이자는 67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1년만 납부하는 이자액이 10만 4,400원이고 1년 동안 누계액이 67만 8,600원이다 보니까 부담이 작다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내는 이자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에는 67만 8,600원을 내지만 5년 차에는 568만 9,800원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10년 차에는요, 무려 1,195만 3,800원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총 이자 누계액 내야 되는 금액은요, 무려 6,3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차 납부액이 67만 8,600원이고 10년차 납부액이 무려 1,195만 3,800원이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달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자 부담이 증가하겠죠.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받는다면 15년 차에는요,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7,856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요, 20년 차에는 무려 1억 원을 넘기죠. 1억 988만 원이고요. 보통 기대면까지 산다고 했을 때 25년간 받는 것인데요. 이랬을 때 25년 차에는 무려 1억 4,12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요, 36년 동안 받는다. 10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100세 받는 그 당해에 내야 되는 이자는 무려 2억 4,836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25년 차에 납부하는 이자액만 1억 4,120만 원이고요. 100세 때 2억 원을 훨씬 넘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납부는 불가능하겠죠. 비록 달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낸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부담을 느끼니 당연히 주택연금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매달 받으면서 매달 받는 연금액에 대한 이자 납부는 사실상 초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능에 가깝고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 이자율에 대한 월복리 이자 폭탄을 부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고리대금업의 원리를 아십니까? 막대한 이자율로 대출해주고 이자는 일부러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래야 복리이자로 천문학적인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1,000만 원을 빌렸지만요. 선이자 떼고 뭐하고 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는요. 몇 년 만에 수억 원의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만 복리이자로 엄청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택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중간에 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월복리 이자의 공포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초기 보증료하고 연금액, 누구액도 포함되겠죠. 연금에 대한 이자 또한 누구액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보증료 매년 0.75%에 대해서 월복리로 떼겠죠. 여기에 대해서 내지 않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월복리 이자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적용하는 주택연금의 고금리, 월복리 이자율은 이렇습니다. 코픽스 금리, 변동금리 6개월이죠. 3.62%고요. 가상금리 0.85%, 연보증료 0.75% 합쳐서요. 총 연 5.22% 월복리를 적용합니다. 매월 이자를 갚지 않으니까 당연히 달리가 아니라 월복리 이자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월복리 이자를 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가격 12억 원, 65세부터 정액종신형 연금을 수령할 경우 매월 288만 2천 원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많이 받지도 못하고 이자 폭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의 기대 연명 동안 25년 동안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자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동안 받는 연금의 누구액은 8억 6,4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요. 25년 전에 주택가격이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전 주택가격의 겨우 72%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작은 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갚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 1,800만 원은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놀랍게도 9억 7,5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억 원가량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 받은 누계액이 무려 112.8%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 폭탄을 감당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감당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100살 동안 산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36년 동안 받고 나서 나중에 감당해야 되는 이자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년 동안 받는 연금 누계액은 12억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놀랍게도 36년 전에 주택가격 수준밖에 받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적은 연금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물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 1,800만 원 하고요. 이자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억 1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갚아야 할 돈은요. 25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의 무려 203.3%가 되다 보니까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라 정말로 2배 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하니까 장수하면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주택연금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고요. 마치 주택연금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의 분하고 원통한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택연금 시행 초기에 서울의 아파트 3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60세부터 매월 70만 7천 원을 평생 받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2023년도 물가상승률 매년 3.6% 가정 시 그 당시에 현재 가치는 매월 125만 원 수준으로 그럭저럭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17년째 받고 있는데 지금도 매월 70만 7천 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고정된, 확정된 연금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125만 원의 연금액 가치에서 현재는 70만 7천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44%의 가치 하락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노후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분하고 원통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70세인데요. 앞으로 15년을 더 산다고 가정해 본다면 15년 후에는 41만 원의 연금액으로 생활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더 억울한 사연이 있죠. 왜냐하면요. 해당 아파트가 현재 12억 원에 거래 중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가입했더라면 매월 237만 5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대비 무려 3.36배를
더 받을 수 있었고요. 매월 160만 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럴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입한다 하더라도 17년 후에는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덥석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미끼를 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친 구판을 치워버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연금을 절대로 가입하지 말아야 하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대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주택으로부터의 임대소득을 창출해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주택을 매각 후에 단독주택 내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으로부터 주택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면 임차 차익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비로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현재 서울의 아파트를 7억 원에 전세를 주고 지방 도시에 가서 3억 원에 아파트에 전세로 산다면 4억 원의 임차 차익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임차 차익으로 충분히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주택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단위로 임차 차익 금액 더 벌어진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죠. 또한 주택을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서울의 아파트를 12억 원에 팔고 나서 지방 소재의 아파트를 4억 원에 산다면 8억 원의 매각 차익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충분히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길만이 주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안일하게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만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아는 나이라면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공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도 이 정도의 엄청난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투자와 절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더라면요. 절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자기 자신의 자산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종합자산관리사에 요구되는 역량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폭넓은 지식,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 그리고 자신만의 그렇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고의 솔루션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적어도 100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지원받으면서요. 자산 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 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메리트 12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면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최고 49.5%를 회피하고 법인세 9.9% 이하로만 부담한다면요. 당연히 이 플랜을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쓰는 생활비 등의 소비 금액을 전부 비용 처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평생 경조사비, 커피값, 술값, 보험료, 자동차 렌탈값, 기름값, 골프, 캐디피 등 여러 가지 생활비를 만약에 비용 처리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NGP 플랜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 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 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폭적으로 경감되겠죠. 개인의 부동산 투자 시에는요, 대출이자 재산세, 종부세, 수익적 지출은 정말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빌딩 구입 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면은 1년에 2억 5천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0년간 50억 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로써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절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켰을 때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여 후 남겨진 재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상속 재산을 늘리되 상속세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인인 할아버지가 자녀법인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상속재산 동결되고요.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후 200억 원이 남겨진 경우에 10년 동안에 6% 투자 가정 시 10년 후 무려 358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만 158억 원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 시 79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킨다면 어떨까요? 투자 소득 등 벌어들인 소득은 건보료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요, 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 건보료를 완전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100만 원 발생 시에는 매월 4만 원 내외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건보료가 매월 200만 원, 매년 2,400만 원, 30년간 7억 2천을 낼 수도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평생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증여세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GP 플랜은 충분히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라면 당연히 자녀와 손자녀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겠죠. 그리고 차용이라도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음은 일곱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장 비싼 정신보험 대비 10여 배 내지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고요. 법인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까지 받으니까 손안대고 코푼 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요,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내고 난 세후 자산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정기보험으로 아주 싸게 가입이 가능하죠. 다음은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지원받으면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 이상 수익을 실현시킨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이 투자해서 매년 5%, 10%, 30% 수익을 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내야만 하고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평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효과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투자 효과가 떨어지고 투자 후 세금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 권유가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아홉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 또는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전 해소, 그리고 투자 수익을 매년 올린다면요. 비록 지금 가렴주고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잘 선택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및 세금 폭탄 우산을 100년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10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생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주고 증여세, 상속세, 기타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요. 금융 상품에 대한 철저한 공정한 평가 분석 및 자산 재배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많지만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11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및 손자녀의 재산 증식을 평생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투자 법인 설립 후 자산운용에서 오는 모든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최대 주주인 자녀 및 손자녀 몫이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거액의 가스금을 넣고서 매년 자산 운용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 수익은 모두 자녀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 시 마지막 메리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재산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상속세는 전혀 걱정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 자산을 운영하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증여를 아무리 잘해서 세금을 지려도 생전에 재산권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바로 이 플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12가지 방법, 이 메리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및 절세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도 하고 평생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전반을 조언 및 지원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을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저 콘스탄트 김이 전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해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이죠. 갑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또는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개최됩니다. 강남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에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는 5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을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의 부운하고 원통하고 기가 막힌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절대로 가입해서도 안 되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